즉각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현존하기입니다. 현존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살고 미래에 살고 있어요. 방금 앞에도 우리는 생각 중독에 걸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생각의 대부분이 과거와 미래에 있습니다. 내가 그걸 샀었어야 됐는데 그게 오르기 전에 샀었어야 됐는데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 부동산, 주식 비롯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왜 몰랐을까? 당연히 모르죠.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우리가 1초, 10분, 며칠, 몇 달이라도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막대한 부를 성취하고 또 여러 가지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들을 알아가지고 성공하는 영화들도 있고 하는데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그때는 나는 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이 이런 성격이, 이런 또라이 같은 성격이 있는 줄 알았으면 이 정도의 사람이었으면 내가 만나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가 경험해서 알게 된 거예요. 경험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사람을, 그런 형편없는 사람을 만났을까? 이런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자아 성찰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는 늘 과한 게 문제예요. 그것을 내가 이제 과거를 통해서 그 경험을 내 성장의 토양으로 삼는 건 좋은데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미래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산 이게 앞으로 잘 될까? 못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테크 주식의 왕이라고 하는 워렌 버핏 거기에서 진리를 얘기해 주잖아요. 팔지 않는다. 왜 팔지 않겠습니까? 이 훌륭한 이 시대의 현인이라고 하는 경제 분야에서 현인이 왜 팔지 않겠습니까?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미래를 알면 적당한 가격에 팔면 돼요. 이게 오를지 안 오를지를 알면 딱 가장 좋은 타이밍에 팔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사 모으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과한 욕심이 있어요. 어떤 그 투기심, 도박하는 마음으로 내가 산 거는 잘 될 거야. 헛된 희망을 갖고 있고. 그런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내 판단과 분석력이 맞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과한 헛된 희망을 또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현재를 살지 못해요. 과거와 미래로부터 우리가 다 끊을 수 있다면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다면 고통스러울 일이 없습니다. 지금 내 안에 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에 온전히 내가 머무를 수 있다면 고통이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현재에 존재할 수 있다면 수많은 근심과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호흡하기입니다. 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될 텐데요.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호흡 우리 맨날 하고 사는데 무슨 또 호흡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호흡을 하는데 제대로 된 호흡을 하고 있지 않아요. 호흡을 너무 숨가쁘게 하고 있습니다. 잠시
호흡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호흡이 조금 느려지고 깊어집니다. 이 물리학에서는요, 관찰자 효과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이 물질이 입자인가 파동인가, 이렇게 물리학자들은 처음에 이렇게 고민을 했고, 처음에는 입자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파동이었어요. 그런데 또 입자의 성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봤더니 이중성이 다 있던 거예요. 근데 관찰자가 이것을 물질로서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물질로 관찰이 되고, 파동이라고 여기면 파동으로 관찰이 된다는 거예요. 현대 물리학 양자역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관찰자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반영이 돼서 그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호흡에 관심을 가지면 이 호흡의 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알아차리게 돼요. 내가 평소에 호흡을 좀 얕게 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저절로 알게 되고, 그러면 호흡을 조금 깊게 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한번 3번만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코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후 길게 내쉽니다. 자, 코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후 길게 숨을 내쉽니다. 어떻습니까? 이 3번의 호흡만으로도 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현존의 상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살아야지. 이렇게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개념은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계속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방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 쉬운 예로 살 빼야지. 음식 적게 먹어야지. 술 적당히 먹어야지. 이 생각이 얼마만큼 도움이 됩니까? 그래. 결심하는 정도는 좋아요. 근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나중에는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또 나중에는요, 옆에 사람이 의심해요. 그만 좀 얘기해. 그냥 먹지를 마. 그냥 뛰어. 그냥 지금 뛰면 되잖아. 신뢰까지 잃어요. 한 번씩 생각하고 이렇게 뭔가 리마인드를 하는 건 좋으나 그 방법을 실천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호흡을 통해서 현존하는 방법, 현존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금세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3번째 방법으로는요, 만족하기입니다. 이 만족하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세상 이보다 쉬운 것이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에게 불만족스러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많죠. 지금 내 체중이나 여러 가지 피부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오늘 이 옷이 아니었어. 그 많은 옷 중에 내가 입을 옷이 없네. 그렇게 불만족 찾으려면 얼마나 많죠. 하지만 그건 사실 그 불평을 삼을 만한 그 거리에도 끼지 못합니다. 그보다 더 못한 상황에 사는 사람도 많고, 또 내 삶에 그보다 더 못했던 때도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익숙해지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예전에 TV 프로에서 김수미 씨가 늘 가던 목욕탕이 있었는데 때도 밀어주시고 뭔가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반찬을 좀 갖다 줬어요. 그분 반찬 잘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반찬을 갖다 줬는데 그게 몇 년이 지나니까 그분들이 고마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누가 그렇게 갖다 줘요. 그런데 그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고마워하지 않았을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분 잘 사니까. 아니, 반찬도 많으니까 좀 남는 거 갖다 주겠지 뭐.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죠. 근데 사실 그게 가진 사람들은요, 더 나누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그 돈을 모았겠습니까? 그걸 가졌겠습니까? 아끼고 안 쓰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나누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해요. 그렇게 보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그 호의가 반복이 되고 익숙해지면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만족을 알면 최상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좀 솔깃하지 않나요? 만족한 사람은 더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일단 지금 마음의 부자가 될 수 있고요. 실제로 그 풍족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젠간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설령 이 수치적으로는 엄청난 부자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지금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중 네 번째 방법은 고요한 거예요. 고요하는 거. 앞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서 그 번뇌망상이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는 정말 참다운 지혜가 생겨요. 우리는 그것을 인사이트,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뭐 마음 편하면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좋을 것 같잖아요. 그 자체도 좋지만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생각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구에서는 이 마음챙김 명상이 그렇게 유행이라 그래요. 이미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회사에서도 CEO들, 여러분들이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뭐 오프라 윈프리, 빌 게이츠, 또 작고한 스티브 잡스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불교 명상인 마음챙김을 많이 해요. 이미 요가는 더욱더 보편화가 되어 있고요. 이 요가에 마음챙김의 요소가 더 더해져 가지고 몸과 마음을 모두 다 건강하게 하는 이런 방법들이 또 개발이 되고, MBSR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마음챙김 명상도 있습니다. 근데 단지 스트레스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이 스트레스가 사라지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들어가는 복지 비용 중에 의료 비용이 30%가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에트나와 같은 이제 세계적인 보험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거기에 지출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이 현격하게 주니까 그 비용 절감으로 인한 이윤이 더 증가하는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이 아이디어가 어마어마하게 생긴다는 거죠. 뭐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 거기에 Search Inside Yourself, SIY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차드 멍탄이라고 하는 구글 엔지니어가 그 회사에 있을 때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뭐 퇴사해서 또 다른 단체를 운영하지만 그 회사에 있을 때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는데요. 여러분, 구글 그러면 얼마나 생산성이 또 좋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까? 거기는 막 출퇴근 시간도 굉장히 자유롭고 회사 천장도 엄청 높고 막 굉장히 이게 창의력을 위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제공되어 있어요. 식사도 엄청나게 좋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 중에 이 SIY, 내면을 탐색하는 이 방법이 여러 가지 건강해지는 데도 도움이 될 뿐더러 이 창의력, 이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도 도움을 엄청나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고요함에 들어와 있을 때 생각이 끊긴 그 자리에서 엄청난 통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이 지속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보다 조금 더 즉각적인 어떤 그런 행복의 테크닉이라고 말씀드리자면,
지금 말씀드릴 것은 삶 전반에 걸친 어떤 관점, 마인드셋을 의미합니다. 바로 인생의 사계절입니다. 우리의 삶을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로 볼 수가 있고요. 그 사이에 또 환절기가 있습니다. 이 계절적으로 봄, 여름 이렇게 우리는 체감적으로 늘 느끼고 있어요. 최근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인류는 전반적으로 겨울을 겪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이 인생의 겨울 가운데 봄을 또는 여름을 맛본 분들도 있어요. 마스크를 이렇게 만드신 분들. 근데 마스크를 또 만들었는데 줄도산이 났다는 뉴스를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또 만든다고 또 다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회사가 봄을 맞이했느냐? 그 마스크의 필터 원단을 만드는 회사가 엄청난 매출을 올렸대요. 이것은 다른 데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원단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KF94에 들어가는 그 필터에 들어가는 그 재료가 많은 회사가 만들 수 없는 거고 오랫동안 연구해서 개발해온 데서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이제 이게 돈이 된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마스크를 찍는 기계를 사서 그 공정으로 마스크를 만든 사람들은 대부분 나중에 다 망했어요. 우리는 똑같은 인생의 겨울을 보냈지만 그 중에서도 봄, 여름, 가을 특히 이 마스크 원단을 만드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가을을 겪었던 거죠. 굉장히 이게 수확을 막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이 매출이 수천억에 해당하는 원래부터 튼실한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회사는 튼튼한 회사였다는 것이죠. 봄과 여름.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겨울을 겪고 있을 때도 이 결실, 가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과한 욕심으로 그 시간에 내가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 준비도 안 됐는데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성장시키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로 열매를 얻으려고 했으니까 결국은 곧장 겨울을 맞이한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 시기에 또 겨울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다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삶을 비춰보더라도요. 제가 한 6년째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맞을까? 저는 인도 철학을 하고 있는데 약간 불교 철학과도 좀 거리감이 있고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저의 전문성에 많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학부 시절에 전자공학을 하다가 경영학을 이제 해서 경영학사로 졸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철학을 하니까 너무 또 힘들고 이게 참 내 길인가 싶었어요. 그런 고민, 일종의 저는 겨울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서 봄을 보낼 때 저는 입학한 시기에 겨울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봄을 좀 늦게 맞이했고 이제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6년이 지나 있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자신이 겪는 계절이 달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겨울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겨울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봄이 온다는 믿음입니다. 봄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시 중에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온다. 이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시는 오는가라고 하는 물음표로 끝났지만 그것을 느낌표로 바꾸시면 좋겠어요. 반드시 온다. 반드시 왔잖아요. 광복이 왔고. 우리의 힘든 시절,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이 겨울에는 봄이 온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봄이 반드시 올 거면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봄에 뿌릴 씨앗과 모종을 준비해야 됩니다. 봄이 온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준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 자신이 먹는 데 씁니다. 이미 갖고 있는 지난 가을에 추수한 것을 다 먹고, 심지어는 또 빌려서 먹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봄이 왔는데 내가 뿌릴 씨앗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이미 봄이 왔는데 내가 뿌릴 것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남들 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마음에서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라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단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내가 그동안 무엇 때문에 겨울을 맞이했는가? 무엇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지난 시간에 그 수업료, 일승 일패는 병가제 상사를 하지 않습니까? 레슨비라고 생각하고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것을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그것을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수업료마저도 낭비해버려요.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많이 힘든 시절을 보낼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마지막 그것만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봄을 맞이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서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봄의 희망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